전체 숲도 보고 바위도 보고 계곡도 볼 것이고 현대 변화하는 모습도 볼 것이고 그래서 애정해야 되거든. 그래서 저는 애정을 갖고 조금 조금씩 해 나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왜 그 당시에 여기다가 불사를 했을까? 내가 주진 입장이니까 내가 만약에 어느 이렇게 왕의 입장이라면 아니면 누구 여기다 큰 대불사를 해야 될 스님의 원력의 입장이라면 왜 이 자리에 했을까? 지금도 보면은 그렇게 막 수평적이고 평화롭게 쉽게 접근하기가 쉬운 공간은 아니거든. 지금도 굉장히 깊은 곳이잖아요. 네. 근데 뭐 항공 촬영해 보면 이 공간이 굉장히 섹터가 넓긴 하지만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얼마나 더 넓고 좋은 데가 더 많아요. 근데 왜 이 자리였을까? 또 지금도 질산내 또 남쪽 정문에 바라보는 또 고래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는 공간이었을까? 또 여기는 뭐 신라적인 문화와 또 백제적인 문화와 또 조선시대 또 양식이 또 남아있었기 때문에 연호제 양식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장 불교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 다 현대까지 남아있는 또 공간이잖아요. 그런 공간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네. 석탑 종류는 신라적인 부분과 네. 또 여기는 그 신라지만 신라 또 석굴암이나 그 다보탑이나 다른 경주 쪽에 있는 탑과 또 달라요. 네. 그럼 백제경을 받았다는 것이거든. 그럼 그런 부분과 지금도 경상도 전라도의 중간이긴 하지만 그 당시도 틀림없이 여기는 신라 백제의 중간 지점이었을 것이고 또 가장 하루는 백제든 신라든 여기 사람들은 신라 군민이면서 백제 군민이었을 거라고 봐요. 하동 이쪽은 다 이게 한 섹터였으니까 네. 한 동네였지. 지금이야 뭐 경계상 그어서 행정구역을 이렇게 작두를 지었지만 그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함양 이쪽 부분, 뒤쪽 부분들은 또 많은 영향권을 네, 네. 분명히 받았을 것이고 그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럼 여기다 이게 대규모 사찰을 지금 2층인데 제일 큰데 우리가 제일 목적 큰 3층이었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그 석경이 마리 석경이 그걸 일일이 조각해서 한다 하면 그 금문은 그 인력은 어마어마한 금문을 투여해서 여기다 대단히 사찰을 지은 이유는 뭘까? 또 나주나 강주나 완주나 이런 넓은 평화지대가 많았었고 또 그는 물론 백제시대에 중요한 사찰들이 다 포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다박이 인구가 큰다고 옆에가 마패가 많냐?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불사를 여기다가 그냥 단순히 터가만 좋아서 그 시대는 그렇게까지 과연 여유로웠을까? 또 그래서 나는 이제 양국민을 딱 중간 지점에서 화합시키기 위한 그때는 가장 중요한 종교 행사를 여기서 같이 양국이 다 모여가지고 종교 행사를 스님들 전라도 스님 등원을 다 불러 모았을 거란 말이지. 그때 일반인들도 없을 때 스님들이 대부분 참여했을 거라고 봐요. 법회를 대법회를 하거나. 네.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차가 10회지고 인도 스님이 연기 스님이 인도 스님이다라고 명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또 정답일 것 같아. 나 같아도 양 국민들이 백제 출신이나 신라 출신 데려올 수는 없잖아. 그잖아요. 그 백제 출신 데려오면 신라 국민이 싫어할 것 같고 화합시키자고 해놓고 한쪽만 편들어준 것처럼 한 집에서 양 출신 스님들이 사시오면은 싸우지 안 싸우겠어. 화합이 더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도 인도에서 고승을 모셔오지 않았을까. 네. 그게 그게 정답이거든. 이 절은 난 주지 입장이니까 바라본 시각이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나는 그런 마음으로 지었을 거다. 불사를 했을 거다. 그래서 또 옛날에는 구례가 포구였으니까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또 모일 수 있는 공간일 수도 있었겠다. 또는 이렇게 여기서 남원 넘어 지산 넘어가 충청도 넘어가는 환양을 넘어가는 것도 그 길목이기도 하겠다. 기타 등등 지정 요건과 환경적 요건
역사적인 요건, 또 전쟁 이후에 대한 또 화합적인 요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단순하게 그러면 옛날에는 큰 지금처럼 이런 건물들을 막 지어서 할 수 있었을까? 법당 아니면 거의 유사체들은 초가집이었을 거란 말이지, 수준이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 스님들이 어떻게 대량으로 여기서 다 수용할 수 있겠느냐? 다 각자 알아서 자기 집을 자기가 지었을 거란 말이지. 그리고 자기 호를 따서 무슨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산일 때 저기가 환경적으로 굉장하게 좀 보호받을 수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또 이렇게 수행 환경이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 뭐 강원이나 교육기관이 있었고 다 선언이 있었지만 그 당시는 그렇게까지 조직화됐었을까? 그냥 이분이 나보다 선배고 공부 잘하면 가서 물었을 것이고 경전 보다가 궁금하면 또 물었을 것이고 정진하다가 부족하면 찾아갔을 것인데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있음을 굉장히 배우고 싶어. 근데 같이 한 집에 살기는 힘들어. 옆에다 지어서 지어서 하지. 그래서 무슨 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근데 그런 부분들이 뭐 지금 우리가 잊어버린 것보다는 이왕이면 좀 더 찾을 수 있다 하면 찾아보고 이런 공간이었구나. 또 이렇게 이런 터가 있었구나. 또 홍천원이 있으니까 뒤에 보면 집터가 쭉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틀림없이 이게 신라적인 부분이었다가 내면 그 당시 유행했던 보탑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이 대웅전은 한참 후에 이게 대웅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임난 때, 설시대 때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림이 사진이 없으니까, 그림이 그린 게 없으니까. 그러면은 각광리 저쪽에 그 자리에다 지어서 그대로 지었다 한다면 분명히 가운데 저는 뭐가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나는 보탑 형태로 분명히 돼 있었을 거다. 이게 이제 이 삼전 주변부터 대웅전부터 시작해서 고층암 그 사이에 이 공간들이 분명히 보탑이 있었어야 신라적인 형태의 사찰과 맞다고 봐야지. 지금 선방을 지을 때는 강렬하게 반대했던 이유가 결국은 언젠가는 발굴해보고 하다 보면 그런 공간이 나올 텐데 구충암과 이 화엄사 법당 뒤쪽의 공간들을 발굴해보고 싶었죠. 저는 이제 하나하나를 다 뒤져서 하다 보면 충분하게 나는 근거가 나올 거다. 그 만약에 이 전체 지도 사찰을 위에서 항공 사진을 놓고 보면 풀림씨 그렇게 내가 만약에 이 자리 설계자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어쨌든 스님께서 처음에 아주 작은 걸로 이렇게 암자터, 옛길 한번 조사해 보자라고 한 거지만은 과정에서 훨씬 더 큰 그림들이 좀 그려지는 것 같아서 저도 되게 의미가 되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큰 그림 안에 내가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고 이런 큰 그림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놓는 게 나중에 발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 되게 기분 좋은 연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이제 보면은 이렇게 그 현재까지 남아있는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남아있는 땅의 소유가 이렇게 그대로 돼 있었다는 것은 이 구례라고 하는 것이 사촌 형태를 띌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네. 국가적으로 계획적으로 지금 중국을 이렇게 저를 사찰을 이렇게 불사한 거 보면 한 10년 이상을 이렇게 사찰 조성을 해 올라가고 또 마을도 조성해 나가요. 같이. 우리는 여기서 살면서 이렇게 막 건물을 짓는 스님들이 많이 살았을 것 같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 당시 신라 시대 때 스님들이 그냥 지금처럼 자유스러웠을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교를 받아들여서 양성하고 또 하고 이렇게 수행 정리의 풍토도 있었지만 아마 엄격한 규율과 이렇게 뭐랄까 여기서 이리 가서 사세요. 하고 가면은 가야 되는 아마 그 시절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찰을 이렇게 우리가 어느 뭐 대단히 불사를 하듯이 무식을 관급 공사를 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마을을 만들어서 사람을 이주시키듯이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했을 거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전체 틀을 놓고
분명히 누군가가 그렸을 것이고 또 그 목적이 분명하시니까 목적이 분명히 맞는 화음 도량의 양식을 띄었을 것이고 뒤에 나중에 밥상중이나 뭐든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 유행하는 우리도 지금 유행하잖아요. 건강경 맞아요. 유행했다, 화학경 유행했다, 뭐 법화경 유행했다. 그 당시에 풍습에 따라서 이렇게 정각이 또 지어지기도 하고 또 뭐 지상 보살 지상전이 세워주기도 하고 다 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뭐 우리가 임난 이후에 여기서 입적하셨던 스님들과 양민들의 그 영혼 천도를 위해서 괴불제를 해야 되니 저 영산 괴불탱을 모셔서 영산제를 지내서 영혼을 달래는 의식을 하려니까 그림이 필요했고 그림을 그리려니까 그릴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 한두 일에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는 건물을 지어야 돼. 그림을 그게 이제 보제로 네네. 포즈에서 위에서 이제 이렇게 분명히 보면서 위에서 올라가서 사다 놓고 올라가서 보면서 이렇게 도형을 이렇게 색을 선을 맞췄을 거란 말이지.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이 하나 이렇게 이제 다시 복원한 이 도량을 조선시대 유교가에서 뭐 옛날 원래 있었던 크기를 똑같이 해줬겠냐 이 말이에요. 거의 싹 없어진 평지와 같이 돼버린 것들을 탐만 났고 옛날에 얘가 비슷하게 있었다 이런 근거가 있었다 한다면 과장기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시대적으로 계속 변해 가잖아요. 그게 누구를 위한 길이냐? 사찰에서 스님들이 거기 포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굳이 있는 길이 지금 있는데 굳이 더 많은 이유는 없는데 국민들이 다양한 선택권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사찰의 큰 절도 좋지만 주변이 지상 같은 경우는 80이람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곳곳에 어떻게 보면은 뭐 세속어 말하면 기가 충만할 수도 있고 좋은 터이기도 하고 아니면 환경적으로 수행하기 딱 좋은 공간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일반 사람들의 명상이나 치유적인 부분이 좀 더 이렇게 편안한 곳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암자가 있었다는 맞아요. 그런 편안한 곳을 연결해서 우리가 그 길을 이렇게 걸음으로써 내 마음에 이렇게 원래 그냥 명상이 치유적인 부분이 어차피 요즘에 명상이 굉장히 유행이라 한다면 똑같이 좌선 명상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어디 한 공간에 앉아서 그 공간에서만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정돈하는 것만 명상이 아니라 행선 우리가 걸으면서 자연과 접하고 자연과 호흡하면서 느끼면서 그다음에 예술가들이 왜 이 자리에 이런 역사성과 문화성 이런 것들을 같이 이해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치유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다양성이 되지 않을까. 또 사람의 심리가 궁금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호기심이라고 하죠. 그 호기심이 내가 안 가본 길을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것. 또 지상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만큼 국립이라고 하는 부분은 국민 모두가 같이 활용해야 되는데 보전 정책으로만 우리가 갇혀 있다 보니 무조건 여기는 들어가면 안 돼 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서 우리가 최대한 효과를 누려야 되잖아요. 공립이라고 했을 때는 국민들이 활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보존의 목적도 양립되니까 네. 그러면 이 공간들을 거의 대부분의 땅들을 보존지역으로 묶어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들어가지 못하는 공간이라 한다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우리가 옛 길과 옛 문화와 또 옛 정신과 이런 것들을 한데 이렇게 묶는 또 그 길을 한번 살펴보고 이런 공간도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을 또 새로 탐험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물론 1000년 전의 사람들 또 500년 전에 어른들이 다녔던 그 길을 우리가 왜 그때도 뭐 큰 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작은 길을 갔을 때는 이 길을 걸으면서 과연 그 수자 스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율사 스님들은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길을 걸었을까? 그럼 스님만 다녔겠냐 이 말이에요. 신도들도 참배객도 갔을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이 참배라는 것이 그냥 종교적인만 있었을까? 아니면 내가 지금과 똑같이 큰 차이가 나지 않나? 사회 환경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람의 의식 구조는 큰 차이가 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 아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다 있을 고민거리가 안고 가서 털면서 갔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시대에는 나는 막 길을 많이 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역사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런 부분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아니 제가 이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처음에 저희가 이게 기록이 필요하다. 스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이거를 뭐 길을 내고 아니면 거기를 방문하게 하고 그건 두 번째 치고 일단 그 기록을 제대로 해놓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던 건데 실제 조사 작업을 해보니까 정말 그게 중요했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봉처남이나 또 뭐 보저감이나 또 상서남 이런 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몰랐던 부분들이 너무 많고 제가 굴에 15년 살았는데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이 절제반에서 40년 살았어도 또 선배 스님들이 내가 물어야 얘기하지 굳이 그를 꺼내거나 우리가 상암이라고 해서 내년에부터 복원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한번 가보면 청석이 있게 있었고 눈이 많이 올 때 한번 가봤더니 거기만 이렇게 딱 동그랗게 거기만 딱 이렇게 동그랗게 눈이 쌓이지 않는 거기서 이제 수행했다라고 하는 얘기만 들었지 우리가 근데 그런 것도 있었었고 그러니까 이게 용해담이나 상암이나 우리가 지금 현재 복원하고 있는 또 하려고 하는 이런 공간들 보면 왜 어르신 스님들이 여기서 정진을 했구나 또 수행자의 타락하는 특별함도 분명히 또 존재해야 되거든요. 세상에 우주 만물이 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고 살아가는 이 부분에서 무작정 그냥 이 건물이 지어졌으니까 사람이 사는 개념보다는 좋아서 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지 왜 좋을까? 가보면 또 알아지나요. 우리는 이 전체 숲도 보고 바위도 보고 계곡도 볼 것이고 현대 변화하는 모습도 볼 것이고 그래서 애정해야 되거든. 그래서 저는 애정을 갖고 조금씩 해 나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뭐죠? 화엄사를 놓고 약간 중충화되는, 그러니까 문화재, 국보, 보물급의 문화재만 있는 사찰이 아니라 나무도 있고 말씀하신 그쵸. 것처럼 계곡과 바위도 있고 그리고 이미 사라졌지만 분명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무엇까지도 이렇게 우리 안에 담아내는 것 그거는 뭐 국가가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여기 앞에 황전마을 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 마음 안에 간직되어 있는 화엄사라고 하는 사찰의 느낌 그러니까 우리를 약간 살려준 우리가 있게 한 존재로서의 화엄사 제가 그래서 그래 맞아 화엄사라고 하는 곳은 그냥 화엄사 그리고 스님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불의 사람들과 이 앞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거의 가족처럼 지내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것 이게 되게 화엄사의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은 이렇게 공간이잖아요. 불이라고 하는 같은 공간, 지산이라는 같은 공간 같이 쓰는 거잖아요. 섬진강과 지산을 같이 쓰잖아요. 네. 그럼 뭐 위아래 것 있고 주인이 있고 아니고 이게 사찰도 국민 모두의 것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용 그 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공용물에 대한 부분인데 다만 이제 관리 책임자가 스님들이다. 또 거기에 대해 애정을 갖고 또 살피는 것이지만 결국은 그 우리가 너무 불자들이나 다른 신도들한테도 너무 불편해하지 마라. 막 부탁한다고 사정하지 마라. 내 집 오듯이 나 며칠 좀 머문다 하겠습니다. 다음 사람이 오게 되면 뭐 같이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불편하다면 내가 좀 양보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정적이야지 뭐 이렇게 뭐 강압적이거나 아니면 다른 뭐 불필요하게 물질적인 것은 아닌 것 같더라. 나는 그런 애정을 좀 가져줬으면 관람료적인 부분도 하고 국립공원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법리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그런 개념보다 산과 강과 들과 바다는 국민 모두의 것이다라고 인식이 이미 우리 국민들 속에 박혀 있다 한다면 실제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지. 근데 뭐 그렇지 않잖아요. 주인이 거의 국립공원이 네. 앞서서 국가가 자기들이 주인이니까 너희들은 들어오지만 들어오지 말고 왜 들어오지 말아야 돼? 하면 여기를 사용보다는 저기를 사용하게끔 해준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얼마만큼 안전한가 환경을 어느 정도를 하는 것이냐 오히려는 이제 이런 부분도 이렇게 국가에서 그냥 이렇게 지휘 감독만 하고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인식이 됐다 한다면 그게 또 행해지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되겠다. 주권은 국민한테 나온다. 헌법에 나와 있죠. 일조에 나와 있는데 불구하고 실제 정치하는 사람이나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만 하면서도 과연 이렇게 뼛속 깊숙이 하고 있는 것이냐. 마찬가지거든요. 사찰도 이렇게 국민 모두의 것이다라고 불자 모두가 편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 실제 그러냐라고 한다고 한다면 또 달리 바라볼 거란 말이지. 그러나 그러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을 하나하나 잘 살펴야 된다. 또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이런 부분이 모양이든 다 이유가 있다면 인연관계가 저 불교인 법으로 얘기하면 인연에 의해서 이 모습으로 탄생했을 것이고 과거에는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왜 이렇게 변해왔을까? 라고 하는 부분도 또 생각하다 보면 그런 고개 끄덕여지고 또 거기서 얻어진다고 한다면 더 좋을 것이고 근데 그런 것들을 나는 서두르는 문제보다는 평생에 걸리더라도 그냥 한 개씩 한 개씩 이걸로 한 개를 얻어가 물론 내가 발품을 팔고 시간을 팔고 예산을 드린 것이긴 하지만 그게 결코 가치가 떨어진 것은 아니다. 건물을 막 더 짓고 또 숙모의 사람들한테 편의의식을 이렇게 적용하는 공간을 만들어 준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아까 말하는 주변도 그러니까 나무도 과연 왜 이 나무를 여기다 심었지? 나무를 베는 데는 진짜 몇 분 안 걸리지만 100년, 150년 동안 커왔을 때는 다 지켜봤을 것이고 시즌의 향기를 맡았을 건데 과연 뭐 지금의 이게 환경과 맞을 수 있나 없나를 명확하게 알지만 그 전부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좀 알아가는 것 정도라고 갖는 것이 그냥 주지 소임자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불사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